태조실록 1권 총서 56번째 기사. 태조가 활을 쏜 것이 백발백중하니 모두가 감탄하다. 공민왕이 경대부들로 하여금 관역에 활을 쏘게 하고 친히 이를 구경하는데 태조가 100번 쏘아 100번 다 맞히니 왕이 탐복하면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활쏘기는 다만 이승계 한 사람뿐이다 하였다. 찬성사 황상이 원나라에 벼슬 하여 활 잘 쏘기로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순제가 친히 그 팔을 당겨서 이를 관찰하였다. 태조가 동료들을 모아 덕암에서 관역에 활을 쏘는데 관역을 150보 밖에 설치했는데도 태조는 쏠 때마다 다 마치었다. 해가 이미 정오가 되어 황상이 이르기를 여러 재상들이 태조에게 홀로 황상과 더불어 쏘기를 청하였다. 무려 수백 번 쏘았는데 황상은 연달아 50번을 마친 후에도 혹은 마치기도 하고 혹은 마치지 못하기도 했으나 태조는 한 번도 마치지 못한 적이 없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승계는 진실로 비상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일찍이 내부의 은으로 만든 거울 10개를 내어 80보 밖에 두고 공경에게 명하기를 이를 쏘게 하되 마친 사람에게는 이 거울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태조가 10번 쏘아 10번 다 마치니 왕이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태조는 항상 겸손으로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있고자 아니하여 매양 관역에 활을 쏠 때마다 다만 그 상대자의 잘하고 못함과 마침의 살이 많고 적은 것을 보아서 겨우 상대자와 서로 비등하게 할 뿐이고 이기고 지고 한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비록 구경하기를 원하여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살 한 개만 더 맞히는데 불과할 뿐이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7번째 기사. 태조와 최영이 여러 도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덕적도 등의 외적을 방비하다. 신우원년 1375년 을묘년 9월 외적의 배가 덕적도 자연도 두 섬에 많이 모이니 우왕은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태조와 판삼사사 최영으로 이를 거느리게 하고 동강과 서강에 군대의 위험을 보여서 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58번째 기사. 태조가 사냥한 범을 우왕에게 바치니 우왕이 조심하라고 유시하다. 10월 태조는 나가 사냥하다가 범을 쏘아 잡아서 우왕에게 바치니 우왕은 의복을 내려주면서 이내 유시하였다. 흉악한 짐승은 마땅히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위태한 일이니 후에는 그 일을 조심하오. 태조실록 1권 총서 59번째 기사. 태조가 환조의 적잔손인 2000개를 극진히 대우하다. 처음에 환조가 세상을 떠나니 2000개는 자기가 적사가 된 이유로서 마음속으로 태조를 끌이었다. 태종의 종이 양미님을 하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1000개는 그 누이인 강우의 아내와 모여 모의하고 양미님을 하소한 사람과 서로 결탁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태조는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대접하였다. 병진년 여름에 이르러 어느 사람이 1000개의 관하 사람의 이미 혼인한 아내를 빼앗으므로 1000개가 노하여 구타해 죽이니 1000개를 마침내 옥에 내려 가두었다. 1000개가 일찍이 권세를 부리는 재상을 꾸짖어 욕하였으므로 재상이 드디어 그 전 감정으로서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태조가 변명하여 구원하고 힘써 청하였으나 마침내 구원하여 내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이를 슬피 여겨 여러 고아들을 어루만져 양육하고 무릇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주관하였다. 강우의 아내는 집이 가난하니 태조는 이를 불쌍히 여겨 노비를 많이 주어 그 생업을 넉넉하게 하였다.
개국 후에 천계의 아들을 모두 높은 관직에 임명하였다. 천계는 곧 교주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0번째 기사. 외적이 강화부에 진입하니 태조와 황상 등이 서강에서 군사력을 시위하다. 신후 3년 1377년 정사년 3월 외적이 강화부에 침공하니 서울이 크게 진동하였다. 태조와 의창군 황상 등 11명 원수를 시켜 서강의 군대의 위험을 보이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1번째 기사. 태조가 지리산의 험한 지세에서 외적을 섬멸하다. 5월 경상도 원수의 우인열이 비보하기를, 나졸들이 말하기를 외적이 대마도로부터 바다를 뒤덮고 오는데 돛대가 서로 바라다 보인다 하니 도와서 싸울 원수를 보내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때 외적이 있는 곳은 가득히 찼으므로 태조에게 명하여 가서 이를 치게 하였다. 태조가 행군하여 아직 이르지 않으니 인심이 흉흉하여 두려워하였다. 인열의 비보가 계속해 이르므로 태조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서 적군과 지리산 밑에서 싸우는데 서로의 거리가 200여 보나 되었다. 적 한 명이 등을 세워 몸을 숙이고 손으로 그 궁둥이를 두드리며 두려움 없음을 보이면서 욕설을 하므로 태조가 편전을 사용하여 이를 쏘아서 화살 한 개에 넘어뜨렸다. 이에 적군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기운이 쑥 빠졌으므로 곧 크게 이를 부수었다. 적의 무리가 낭패를 당하여 산에 올라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임하여 칼과 창을 고슴도치처럼 들이우고 있으니 관군이 올라갈 수가 없었다. 태조가 비장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치게 했더니 비장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바위가 높고 가팔라서 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를 꾸짖고 또 상황으로 하여금 휘하의 용감한 군사를 나누어 그와 함께 가게 했더니 상황도 돌아와서 아뢰기를 또한 비장의 말과 같았다. 태조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가서 보겠다 하면서 이에 휘하의 군사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이 먼저 올라가면 너희들은 마땅히 뒤따라 올라올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말을 채찍질하여 함께 달려가서 그 지세를 보고는 즉시 칼을 빼어 칼등으로 말을 때리니 이때 해가 한낮이므로 칼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말이 한 번에 뛰어서 오르니 군사들이 혹은 밀고 혹은 도이 잡아서 따랐다. 이에 분발하여 적군을 냅다 치니 적군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반수 이상이나 되었다. 마침내 남은 적군까지 쳐서 이들을 쳐 죽였다. 태조는 평소에 인심을 얻었고 또 사졸들이 뛰어나게 날래었으므로 싸우면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주군에서 그를 구름과 무지개처럼 우러러보았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2번째 기사. 태조가 서해도에 침공한 외적을 해주에서 격퇴하다. 8월 외적이 서해도의 신주, 문화, 안악, 봉주를 침공하니 원수 찬성, 양백익, 판개성부사 나세, 지문화 박보로, 도순문사, 심덕부 등이 패전하여 장수를 보내어 조전하기를 청하매 우왕이 태조와 문화평리 임건미, 변안열, 밀직부사 유만수, 홍징으로 조전하게 하였다. 원수, 안열, 건미, 견미 등이 해주에서 싸우다가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장차 싸우려고 투구를 100수십 보 밖에 두고 시험해 이를 쏘아 싸움에 이길까 못이길까를 점쳐보았는데 마침내 3번 쏘아 모두 꿰뚫었으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알겠다 하였다. 해주의 동쪽 정자에서 싸우는데 싸움이 한창일 때 늙은이가 한 발이나 넘는 진창의 땅을 만났다. 태조의 말은 한 번 뛰어서 지나갔으나 따라간 사람은 모두 건너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우전으로 적을 쏘았는데 17번 쏘아서 모두 이들을 죽였다. 이에 군사를 놓아 이 형세를 이용하여 마침내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이 싸움에서 태조가 처음에는 대우전 20개를 가졌었는데 싸움이 끝남에 화살 3개가 남았다. 측근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두 왼쪽 눈초리를 쏘았다 하므로 측근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보니 다 맞았다. 남은 적군들이 협지에 의거하여 섭을 쌓아 스스로 튼튼하게 하였다. 태조는 말에서 내려 호상에 걸터앉아 음악을 베풀게 하니 중신조가 고기를 베어 술을 올렸다. 태조는 사졸들에게 명하여 섭을 불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 찼다. 적군이 공경에 빠져서 죽을 힘을 내어 충돌하였다. 화살이 자리 앞에 있는 술병에 맞았다. 그러나 태조는 편안히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김사훈, 노현수, 이만중 등에게 명하여 이들을 쳐서 거의 다 죽였다. 이때 외적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이성계 만호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를 묻고 감히 태조의 군사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반드시 틈을 엿보고서야 들어와 침구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3번째 기사. 태조가 문도리 위에 쥐 3마리를 활을 쏘아 떨어뜨리다. 우인열이 일찍이 태조를 저사에서 아련할 적에 태조가 서청에서 마주 앉았었는데 차양을 쳐다보니 쥐 3마리가 눈 위에 붙어 달아나는지라 태조가 아이를 불러 활과 고돌이 3개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기다리니 쥐 1마리가 돌아와서 문미를 지나갔다. 태조는 말하기를 이것을 마치기만 할 뿐이요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하면서 마침내 이를 쏘니 쥐와 화살이 함께 떨어졌는데 과연 쥐는 죽지 않고 달아났으나 남은 2마리의 쥐도 또한 이와 같았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4번째 기사. 최영이 해풍군에서 외적과 싸워 패퇴하였으나 태조가 합세하여 물리치다. 신후 4년 1378년 무오 4월에 외적의 배가 창랑에 많이 모여 성천부로 들어와서 장차 서울을 침공하겠다고 성언하니 중앙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병위를 대궐문에 배치하여 적군이 이르기를 기다리니 성중이 흉흉하였다. 박리의 군사로 하여금 성에 올라 망보게 하고 여러 군대에게 나누어 명령하여 동강과 서강에 나가서 둔치게 하였다. 판삼사사 최영에게 여러 군대를 통솔하여 해풍군에 진치게 하고 문화찬성사 양백년을 부장으로 삼았다. 적군이 이를 정탐해 알고서 최영의 군대만 부수게 되면 서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여러 번 진을 지나오면서 이를 버리고 다투어 보지도 않고 해풍으로 달려와서 바로 중군을 향하였다. 최영은 말하기를 국가의 존속과 멸망은 이 한 싸움에 결정된다 하면서 마침내 병과 함께 전진하여 적을 쳤으나 적군이 최영을 쫓으니 최영이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날랜 기병을 거느리고 바로 나아가서 배경과 합세하여 쳐서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최영은 적군이 쓰러져 흔들림을 보고는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곁에서 적군을 치니 적군이 거의 다 죽었으며 남은 무리는 밤에 도망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5번째 기사. 태조가 서울에 많은 인명을 해친 범을 쏴 죽이다. 8월 범이 서울에 들어와서 사람과 짐승을 많이 해치니 태조가 이를 쏘아 죽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6번째 기사. 태조가 대규모의 병력으로 침입한 외적을 격퇴하니 한산군 이색 등이 시를 지어 지하하다. 신후 6년 1380년 경신 8월 외적의 배 500척이 진포에 배를 메어두고 하삼도에 들어와 침구하여 연해의 주군을
도륙하고 불살라서 거의 다 없어지고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은 것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시체가 산과 들판을 덮게 되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 쌀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 두껍기가 한자 정도이며 포로한 자녀를 베어 죽인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서 지나간 곳에 피바다를 이루었다. 2, 3세 되는 계집 아이를 사로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쪼개어 깨끗이 씻어서 쌀과 술과 함께 하늘에 제사 지내니 삼도 연해의 지방이 쓸쓸히 텅 비게 되었다. 왜구의 침구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우왕이 태조를 양광, 전라, 경상, 삼도의 순찰사로 삼아 왜적을 징벌하게 하고 찬성사 변안열을 도제찰사로 삼아 부장으로 하게 하고 평리 왕복명, 평리 우인열, 우사 도길부, 지하문화 박임종, 상의 홍인계, 밀직 임성미, 척산군 이원계를 원수로 삼아 모두 태조의 지위를 받게 하였다. 태조가 나아가서 장단에 이르는데 흰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점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싸움을 이길 징조입니다 하였다. 왜적이 상주에 들어와서 6일 동안 주연을 베풀고 부고를 불살랐다. 경산부를 지나서 사근내역에 주둔하니 삼도 원수 백응렴 등 구원수가 패전하고 박수경, 배은, 이원수가 전사하니 사절로서 죽은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 적군의 세력이 더욱 성하여 마침내 함양성을 도륙하고 남원으로 향하여 운봉현을 불사르고 인월역에 둔치고서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이고는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성언하니 서울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태조가 천리 사이에 넘어진 시체가 서로 잇대어 있음을 보고는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편안히 잠자고 밥 먹지 못하였다. 태조는 안열 등과 함께 남원에 이르니 적군과 서로 떨어지기가 120열이었다. 극념 등이 와서 길에서 태조를 뵙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태조가 하루 동안 말을 휴식시키고는 그 이튿날 싸우려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말하기를 적군이 험지를 짊어지고 있으니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싸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니 태조는 붕괴하면서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켜 의기를 내대적함에 오히려 적군을 보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지금 적군을 만나 치지 않는 일이 옳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여러 군대를 부서를 정하여 이튿날 아침에 서약하고 동으로 갔다. 운봉을 넘으니 적군과 떨어지기가 수십리였다. 황산 서북쪽에 이르러 정산봉에 올라가서 태조가 큰 길 오른쪽에 소로를 보고 말하기를 적군은 반드시 이 길로 나와서 우리의 후면을 습격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빨리 갔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평탄한 길을 따라 진군했으나 적군의 기세가 매우 강성함을 바라보고서는 싸우지 않고 물러갔으니 이때 해가 벌써 기울었다. 태조는 이미 험지에 들어갔는데 적군의 기병과 예병이 과연 돌출하는지라. 태조는 대우전 20개로서 적군을 쏘고 잇따라 유협전으로 적군을 쏘았는데 50여 개를 쏘아 모두 그 얼굴을 맞추었을 때 시위 소리를 따라 죽지 않은 자가 없었다. 무릇 3번이나 만났는데 힘을 다하여 최후까지 싸워 이를 죽였다. 땅이 또 진창이 되어 적군과 우리 군사가 함께 빠져 서로 넘어졌으니 뒤미쳐 나오자 죽은 자는 모두 적군이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 이에 적군이 산을 을거하여 스스로 방어하므로 태조는 사조들을 지휘하여 요해지를 분거하고 휘하의 이대중, 우신충, 이덕환, 이천기, 원영수, 오일선, 진중기, 서금광, 주원희, 유상준, 안성준 등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게 하였다. 태조는 처음보다 적군을 공격하고 적군을 죽을 힘을 다해 높은 곳에서 충돌하니 우리 군사가 패하여 내려왔다. 태조는 군사와
장수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말꼬피를 단단히 잡고 말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